천지작살 자동차들의 향연, 그리고 현란한 로봇들의 변신. 포기의 눈길을 끄는 미녀, 마지막으로 모든 걸 파괴하는 미친 액션. 2007년 개봉했던 영화 트랜스포머는 이처럼 자동차, 로봇, 미녀, 폭파 액션이란 요소로 누구나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력을 발산한 영화였습니다. 물론 시리즈가 5편까지 진행됨에 따라 스토리는 점점 산으로 가버렸고 결국은 완구 판매용 영화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죠. Oh no, I was expecting a giant car. Come here! 그리고 다시 시작된 리부트 시리즈. 그 첫 번째로 2018년 개봉한 범블비는 비록 트랜스포머 특유의 압도적 시각 효과와 액션은 좀 줄고 또 범블비와 고딩 소녀를 조명하며 스케일도 좀 아기자기해졌지만 그래도 볼만한 영화였습니다. 많은 2023년 개봉한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은 역시나 멋진 자동차, 변신 로봇, 그리고 미녀는 아닌 그냥 여배우라는 요소들은 같았지만 결과는 폭망. 2억 달러 제작비로 월드 박스오피스 꼴랑 4억 2천만 달러, 국내 관객수 역시나 77만 명으로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하며 트랜스포머 팬들 기대에 한참 떨어지는 망작이 되었죠. 그렇지만 더 대단한 인어공주의 매우 어두운 그늘에 가려 조용히 묻혀버렸는데, 그렇다면 왜 비스트의 서막은 짐승 같은 망작 영화가 되었는지, 무엇이 이 영화를 그토록 매력없게 만들었는지 이름하여 그지 같은 비스트의 서막, 지금부터 하나하나 뽀개보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비스트 워즈 애니부터 알아보면 1983년부터 시작해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트랜스포머 애니메이션. 하지만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며 변신 로봇이란 그 신선함은 점차 식상함으로 바뀌었고 따라서 후속작들의 인기는 급격히 식어갔죠. 그리고 이런 침체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1996년부터 시작된 비스트 워즈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로봇들이 자동차나 비행기 등 기계 장치로 변신하던 것을 바꿔 비늘이나 털이 달린 짐승으로 변신하는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릴라, 치타, 코뿔소 등등 바이오 메카닉 기반의 새로운 캐릭터를 도입, 다시 한번 트랜스포머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영화 비스트의 서막 역시나 같은 개념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시리즈의 구세주로 짐승들을 선택했죠. 헌데 문제는 원작 비스트 워즈 성공 배경에는 당시 버추얼 파이터처럼 게임 쪽에서 먼저 인기를 끌던 3D CG를 도입했던 것도 크게 작용, 즉 새롭고 신선한 작화 방식이 큰 몫을 차지했지만 새로운 트랜스포머는 2007년에 선보인 그래픽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아지기는커녕 16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퇴보했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자세한 차이점을 비교해보죠. 트랜스포머, 변압기, 두 되지만 형태를 변경한다는 뜻 그대로 각종 차량이 로봇으로 변신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최대 특징이었으며 1편의 감독이었던 폭파성이자 마이클 베이 역시 이 점을 크게 부각, 도입부부터 전투 헬기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합니다. 정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장면. 헌데 비스트의 서막에서는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변신 장면이 드물었고, 특히 핵심이 되는 맥시멀, 그러니까 고릴라 베이스의 옵티머스 프라이머를 비롯한 짐승들의 변신은 딱 한 번밖에 없었죠.
거기다 그 표현도 깔짝 수준. 심지어 작중 분량이 가장 많은 에어레이저의 변신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시작 28분이 지나서야 겨우 첫 번째 변신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선보인 미라지의 변신. 혹시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일단 1편 범블비의 첫 변신 장면과 비교해보면 여기서는 차체가 확대 후 그 속에 있던 장치들이 매우 기계적으로 튀어나오며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헌데 미라지의 경우는 일단 변신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절반 이상 가려져 있고 심지어 초점도 나간 상태.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역시 천천히 끊어보면 신체가 기계적으로 확장 및 변형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액체처럼 삭제 및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감이나 채도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픽 디테일 자체가 아주 형편없었고, 나아가 범블비의 경우 변신 완료 후에도 인간과 크기 대조를 하는 한편 부품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매우 디테일하게 표현했지만 미라지는 그렇지 못했죠. 또한 가장 핵심이 되는 옵티머스 프라임도 마찬가지. 먼저 짐승들에서는 일면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지만 역시나 장치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전환 방식이 허접. 거기다 변신 시간 자체도 매우 짧은 데다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등 일부러 장면을 빠르게 전환시키며 그 디테일을 잘 안 보이게 뭉개버립니다. 왜냐면 굴이니까. 반면 1편에서 선보인 옵티머스 프라임의 변신은 앞서 범블비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부피가 확장된 후 그 속의 부품들이 매우 짜임새 있게 돌출, 디테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표현했으며 곧바로 다른 로봇들의 변신이 이어지며 그 효과를 극대화. 이게 바로 변신 로봇 트랜스포머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죠. 그리고 변신 직후 다시 클로저. Are you Samuel James Witwicky, descendant of Archibald Witwicky? 또 여기서 자세히 보면 대화 시 입술 및 눈 깜빡임 등등 마치 살아있는 인간과 같은 표정 변화까지 디테일하게 표현. 하지만 짐승들의 경우 클로즈업이라 해봐야 이 정도였고 또 겨우 입술이나 깔짝 움직이는 수준의 디테일이었습니다. 나아가 다른 로봇들의 변신은 에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Autobots! 따라서 이런 장면들을 놓고 보면 어느 게 16년 전 영화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문제는 변신 장면뿐만 아니라 로봇 영화의 핵심인 액션도 퇴보했다는 데 있습니다. No! 로봇 액션의 정수는 뭐니뭐니 해도 기름 내음 물씬 풍기는 로봇들 간의 전투씬에 있으며 보통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슬로우 모션, 효과음, 파편 튀김 등을 적절히 섞는가 하면
여기에 마이클 베이 같은 경우 특유의 강렬한 폭파 및 인간들의 그럴싸한 리액션까지 곁들여 쇳소리 가득한 장면들을 만들어내었죠. 하지만 짐승들의 경우 리더인 에이프링크와 메인 빌런 스커지의 첫 대결씬부터 너무 허접한데 인처럼 제자리 뛰기에 왜 슬로우 모션을 거는지도 모르겠고 또 칼이 무슨 순두부 마냥 푹 들어가는가 하면 이런 레이저 포에 의해 신체가 날아가는 모습도 그저 솜사탕 같았습니다. Mighty Unicron. 반면 1편의 경우 슬로우 모션은 이같이 기체와 기체가 부딪히는 순간이나 타격이 박히는 바로 그 중요 순간 걸리며 효과를 극대화. 또한 칼이 꽂히는 장면 역시나 전기 파편이 튀는 효과를 넣어 매우 그럴싸했고 그 뒤에 잘린 머리가 바닥에 튕기는 모습까지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표현들도 신경 쓰며 리얼리티를 잘 살렸습니다. 나아가 1대1 전투뿐 아니라 화기를 사용하는 대규모 전투씬도 마찬가지. 1편의 경우 일부러 지형 지물이 많은 시가전을 선택, 충돌 시 생기는 파편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또 역시 슬로우 모션을 적절히 사용해 극적 효과를 높였죠. 그리고 이런 마이클 베이 특기인 실제 폭파 효과는 덤. 하지만 짐승들의 경우 도시가 아닌 마추픽추나 그냥 평지들을 선택. This is for me. 일부러 지형 지물이 적은 장소를 택했으며 그렇게 파편이 튀거나 부서지는 효과는 미비. 전투 장면도 그저 빠르게 흘러가며 시원시원한 느낌은 있었지만 로봇 특유의 무게감은 없었고 거기다 너무 많은 컷 편집을 사용하는 등 강약 중간약을 적절히 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임팩트가 없으니 로봇들의 동작이 그저 가벼워 보였고 거기에 각종 화기 및 레이저포 등이 많이 사용되나 주로 쏘는 장면만 보여주며 그에 따른 후속 효과들은 거의 표현되지 않았죠. Elena, get out of here! We'll remember you. 결국 전투씬들이 그저 어지럽고 요란하기만 할 뿐 멋있다, 끝내준다 이런 감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즉 비주얼 부분은 완전 별로. 그럼 서사나 인물들은 괜찮았냐 하면 그것도 역시나 전혀 아니었는데 지금부턴 인물 설정 및 서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사실 트랜스포머의 서사는 두 편으로 나뉜 기계들의 전쟁에 인간들이 얽히며 함께 싸운다는 것으로 구조는 매우 단순,
하지만 단순하다 해서 결코 허술한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1편에서는 에너지를 가진 핵심 아이템, 즉 큐브를 찾기 위해 로봇들이 지구에 오고 큐브에 대한 단서를 가진 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특히 범블비가 샘의 첫차가 된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샘과 범블비의 교감을 위트 있으면서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한창 아드레날린 뿜뿜인 샘은 여자를 꼬시기 위해 2,000불이라는 고딩에겐 꽤 큰 돈을 모으고 Your B minus? Dream gone. A학점도 3개나 받으며 어렵사리 첫차를 갖는다는 스토리. 또 이렇게 첫차가 된 범블비 역시나 은근슬쩍 샘의 연애를 돕는 등 혈기왕성 열혈고딩과 정 많은 로봇, 이 둘은 알게 모르게 서로 우정을 쌓아갑니다. My name is Sam Witwicky. Whoever finds this in my car is alive, okay? Please don't kill me, I'm sorry! Take your keys, I don't want them. Car's yours! Oh shit! Oh shit! Advanced robot, does he transform back into this piece of crap? Come here. Oh, see, no, get it, no, that doesn't work. What? 따라서 이런 첫차가 로봇이 되자 처음엔 매우 당황하지만 내 차를 지켜야 한다는 매우 공감되는 이유와 그간 쌓은 우정으로 샘의 행동들이 잘 설명되었죠. 또 그래서 범블비가 샘을 지키는 건 역시나 이해 가능. 헌데 짐승들에서는 이런 교감 과정이 전무. 주인공 노아는 동생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포르쉐 911, 그러니까 오토봇 미라지가 변신한 차량을 훔치려 하는데 마침 이때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기막힌 타이밍. Calling all Autobots. Calling all Autobots. 물론 충분히 노아를 뱉어버리고 갈 수도 있었지만 굳이 안에 태우고 미라지는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아이템인 트랜스워프 키를 얻기 위해 또 하기 싫다는 노아를 크기가 작다는 무슨 그지같은 이유 하나로 투입시키려 했고,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 And then I let you sell me. Lambo? Ferrari? Look, you get paid, and then I'll split. So all I gotta do is walk in and out. All you gotta do. We'll take care of the rest. 그러니까 구라로 차를 팔아 돈을 준다는 범죄 행위를 도모하죠. 다시 말해, 노아와 미라지는 돈이 얽힌 비즈니스 관계일 뿐 서로에 대한 우정은 애초에 쌓을 시간도 계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러권의 습격으로 작전이 실패하고 위기를 맞자 이때 노아는 뜬금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영웅으로 빙의, 오토봇들을 돕기로 하는데 I'm going, Out of the question. but I'm not trusting my home to a guy who couldn't even protect his. 그러니까 범죄나 일삼던 놈이 갑자기 돈도 안 되는 일에 목숨까지 거는 대인배가 되었고, 심지어 아픈 동생을 케어하기 위해 직장도 못 구하던 상황에 그런 동생을 두고 멀리 떠나간다? 무슨 시나리오를 발로 썼는지 정말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은 설정. 거기다 비즈니스 관계인 미라조와는 또 급 둘도 없는 절친이 되어 서로 지켜주기 위해 난리부르스였고, What are you doing? 결국 홈팀거리며 심판아 찍고 자빠졌죠. Home team. Home team. 네, 이 모든 건 노아가 롱맨 짝퉁으로 변신하기 위한 빌드업. Apartment 2C, Brooklyn, New York. Remember me? 심지어 롱맨뿐 아니라 포즈는 또 아이언맨의 그것을 베끼는 등 He is not alone.
이처럼 개연성 따윈 전혀 없는 주인공과 로봇들의 행동들, 그리고 뜬금없는 롱맨 코스프레 등 인물 설정이 허접해도 너무 허접한데 이는 새로운 여주 엘레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남미 계열인 남주도 그렇고 여주도 역시나 유색인종 할당, 또 그놈의 올바름이 저변에 깔린 캐스팅으로 매번 말하지만 유색인종을 쓰는 건 상관없으나 왜 항상 외모가 이런지 궁금한 부분이죠. 뭐 고릴라 로봇을 새로 내놓았으니 여주도 그에 맞게 아무튼 이 차이는 역대 여주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하게 느껴지는 부분. 그럼 여기서 여주가 꼭 예뻐야 하냐? 머프너 외모지상주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겁니다. 네, 배우가 예쁘면 좋겠지만 꼭 예쁠 필요는 없죠. 그럼 외모를 떠나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일단 엘레나를 맡은 배우의 연기력은 차치하고 이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먼저 엘레나는 엄청 규모 있는 박물관의 인턴 사원, 즉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인데 뭐 곁눈질로 깔짝 경매품을 보니 저건 진품, The Da Vinci sketch is legit. 또 깔짝 훑어보니 저건 가품. Sinner's Greek curse tablet, it would be expensive, but it's a fake. 무슨 진품 명품 싸다구를 날릴 만한 능력자라는 설정이었습니다. 뭐 그래, 여기까진 천재 고고학자라 쳐도 생전 처음 보는 고대어인지 외계어인지 모를 문자. What are you? 이것도 쓱 한번 보더니 아 잠깐 있어봐, 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아 맞다, 페루 태양 신전에 가면 비슷한 게 있어. How you know that? It's the symbols on the stone. They were only ever recorded in one other place in the world, the Inca Temple of the Sun in Cusco. 그래서 또 무슨 관광을 가셨는지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태양 신전에 가더니 또 잠깐 있어봐, 야 이거 살짝 돌리면 뭔가 아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5000년간 아무도 찾지 못한 비밀의 신전을 찾아내버리죠. 정말 무슨 인디아나 존스 돌고 갈 천재 고고학자의 등장인지, It's some Indiana Jones type shit. 그리고 이런 쓱 보고 단번에 알아맞추기 능력은 계속 이어지는데 야 또 잠깐 있어봐, 이거 내가 보니까 트랜스워프에 접근하는 코드 같아. 이러더니 진짜 그게 접근 코드였고, Together, they must complete the access code. 이처럼 외계 로봇들도 모르는 문자를 감으로만 막 해석하는가 하면 듣도 보도 못한 외계 장치도 뚝딱뚝딱 잘 또 조작했습니다. You've got to be kidding me. 와 진짜 뭐 이런 능력이면 10년 뒤엔 로봇들 다 처리하고 우주 정복도 하겠네 진짜. Break down the elemental components of energon, assume a constant K rate, extrapolate reach of the... 그런데 이런 특출난 능력에 비해 전투 상황에선 그저 무쓸모, 따라서 전장에서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이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빤스런만 하는 것이 액션의 전부. 거기다 많은 장면들에서 CG 그래픽과 따로 노는 등 이질감도 강했으며 Who are you? Why are you hunting for the key? 남주인 노아와의 관계 역시나 매우 어정쩡. 무슨 개그 콤비 설정인지 모르겠으나 케미 돋는 장면도 없었고, Look, I'm gonna need that. 또한 둘 사이에 조금이나마 썸씽이 생길라 치면 Elena, look at me. Are you okay? 네, 이처럼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었기에 그것도 뭔가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기다 따지고 보면 애초에 평범한 일반 여성이 무슨 영웅심리인지 지구를 구하겠다고 목숨까지 거는데 이에 대한 근거도 남주 때와 마찬가지로 전무했죠. Elena, will you lead us to this temple? Chance to stop the end of the world. Yeah. 어때요?
쉽죠? 좋아요. 그 밖에도 옵티머스는 무슨 인성 파탄인지 범블비가 죽자 노아 탓을 시전.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rely on humans. Hold up. What, you blaming me? 그러면서 또다시 노아를 작전에 투입시키는 이중성을 보였고, It is not a bad idea. 또 죽었던 범블비가 부활한다는 설정 역시나 얼렁뚱땅. 거기다 가장 의아한 부분은 맥시멀들이 트랜스워퍼를 이용해 과거로 왔다는 설명은 물론 그 묘사까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적들인 테르콘들은 트랜스워프도 없이 어떻게 과거로 온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나 단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This world is yours, master. 정리하자면 변신 장면은 물론 액션 등 CG 그래픽도 허접, 스토리의 개연성도 엿바꿔 두셨는지 허접, 인물 매력도는 물론 기본 설정까지 모두 허접, 모든 게 그저 얼렁뚱땅, 16년 전 영화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망작이 되고 말았죠. 따라서 오늘의 결론, 이런 고릴라 친구들을 만들 바엔 차라리 짐승 친구들을 실사화해라.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Megatron. No sound. What are you, like an alien or something?